안녕하세요.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특히 많이 급락해서 걱정들 크시죠? 제목을 그래서 오늘 카카오 팔가로 달았습니다. 네이버는 어떻게 해야 돼? 카카오를 팔아서 네이버로 가야 되나? 둘 다 팔아야 되나? 오늘은 네이버가 더 큰 하락이었는데 이유가 뭐지? 아마 여러분들은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요즘 정치인 맥주가 어찌 되는 건가? 이재명 주가 조금 주춤하고 한동훈 주도 주춤하고 오늘은 홍준표 주가 올랐는데 정치인 맥주, 정치의 항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은 예상보다는 견조합니다. 현재까지 견조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견조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뉴욕은 견조하다. 다우지수가 9일 연속 내리다가 이제 한 번 반등했습니다. 반등했는데 반등 자체가 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스닥은 여전히 그리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밴드를 이탈하는 이런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이탈하고 61선 이탈하면은 또 나스닥도 불안하다 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뉴욕에서는 크게 이변은 없다. 단 하나는 이변이 있는 하나는 금리 경로가 예전보다는 조금 불확실해졌다 혹은 덜 낙관적이다.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지난번 FOMC까지만 하더라도 내년도 금리를 4번 내리고 적어도 한 1% 정도 내리지 않겠냐. 그래서 3%대 초반까지 하지 않겠냐 혹은 중반 그런 얘기였는데 이번 FMCA에서는 내년도 0.5, 그러니까 0.25 두 번, 그러니까 1년에 8번 회의하는데 그 두 번만 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8번 회의 중에서 4번은 내리겠지. 그랬는데 8번 회의 중에 2번만 내리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동안 견조했던 뉴욕 증시가 좀 충격을 받는 모습이에요. 나스닥도 내려가고 다우는 그 이전에 내려가고 또 뉴욕 증시가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고 상승으로 인한 자체적 무게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 조정의 위치에서 오늘 아침 모습은 그래도 뉴욕이야. 나스닥이 또 반등을 좀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뉴욕도 그리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아직까지 중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올라오진 못하고 있고 경제를 부양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한국 시장은 더욱더 불안합니다. 여전히 탄핵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탄핵이 통과되면 급등할 것이다 그랬는데 탄핵이 통과됐지만 진행사항들 탄핵 통과 후에 실제로 권력의 주체가 바뀌는 물론 뭐 권한대행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이 아직은 조금 불확실한 또 무슨 뭐 계엄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도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고 오늘 뭐 기관 외국인들 샀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완벽하게 좋아진 그런 것은 아니더라.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은 1,400을 매수했고 기관은 4,300을 매수했는데 사실 외국인보다 기관이 강하게 매수한 거죠. 외국인들은 뭐 그렇게 크게 매수한 건 아닙니다.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오늘 통계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외국인들 많이 팔았어. 많이 파는 건 맞아. 그런데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 그렇게 많이 판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좀 안정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겠어?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이 팔고 있어요. 기관들이 억지로 해가지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꽤 많은 편이다. 지금 이제 50% 비중이 무너질라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은 순매수다 이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삼성전자가 그러면 정말 금방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삼성전자한테 물어봐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너무 탄탄대로 달렸다. 한 번도 실수 없이 달리다가 이번에 HBM에서 이제 드디어 하이닉스에 좀 밀리는 그런 수모를 당했다는 거죠. 마이크론에도 밀리고 왜 그런 사태가 왔을까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내면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크게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 지수가 좀 탄력적으로 살아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삼성전자를 빼고 난 다음에 살 게 무엇인가를 봤을 때 역시 카카오 네이버밖에 없다. 우리 한국에서 진정한 IT 기업, 성장주는 IT다. 성장주는 바이오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우리가 IT다 그러면은 IT, 우리가 알고 있는 IT, 카카오 네이버, 또 성장주 바이오. 크게 봤을 때 IT가 바이오가 IT라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성장주 맥락은 카카오 네이버 같은 쪽과 바이오 쪽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 두 개의 축이 결국에는 성장의 축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만약 안 산다면 카네와 바이오 대장주를 사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바이오에서 뭐 셀트도 좋고 삼성바이오도 좋고 또 유한양행 제가 많이 강조했죠. 그런 것들이 내년도 장을 갖다 끌고 갈 것이다. 그런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결론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 살 때는 아니다. 오늘 뭐 반도체가 대대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ISC도 반등이 나오고 이오테크닉스 다 반등 나왔는데 사실 IS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종목 중에서 가장 그 차트가 좋은 종목이 ISC인데 그래도 200일선까지 통과했어요. 근데 ISC는 나온 재료가 뭐 많이 아시겠지만 테스트 소켓, HBM 테스트 소켓이 재료예요. HBM 테스트 소켓이 아직까지 없었는데 원래 그 테스트 소켓의 세계 1위 기업이 ISC거든. 그래서 ISC가 HBM 테스트 소켓을 거의 개발 완료 단계에 왔다는 얘기고, 요게 이제 개발이 다 완료되면은 HBM의 수율이 훨씬 좋아진다는 거죠. 그만큼 ISC는 또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거라서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1조 4천억이지만 지금도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재료가 있는 거니까. 근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뚜렷한 재료가 있는 거 아니면은 아직은 반도체 전체 업황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빠른 경향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물론 이제 몇몇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또 다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는 아직까지 관찰하자, 관망하자.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와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까지 지켜보자.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반도체. 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바닥 찍었다 봅니다. 바닥을 찍긴 찍었는데 문제는 투자 심리가 아직 개선되고 있지 않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1월 20일입니다. 그 이후에 과연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들 종목구들이 갈 것인가 아니면 더 빠질 것인가는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2기에서는 1기에서처럼 뭐 데스 바이 차이나 이런 걸 내세워 가지고 무작정 중국을 공격하고 또 반도체라든가 이런 이제 그 배터리 같은 쪽 또 환경 관련 쪽을 무조건 뭐 공격하는 이런 것은 안 할 것 같다는 거죠. 지지율 때문에. 그래서 아마 2기에서는 지지율에 보탬이 안 되는 일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반도체나 배터리 쪽에서도 크게 악재가 될 만한 것, 또 중국과의 싸움도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게 이제 대체적인 관측이에요. 그래서 경제를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 그러면서 본인이 취할 거, 트럼프가 사실은 좀 무식해 보이지만 약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취할 거, 예를 들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취해난 그런 이제 전략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을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바닥이야. 이미 트럼프 정책은 주가에 다 반영됐어. 그런 개념 보시 바라겠고, 1월 20일 날 취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아마 2기에는 경제를 좀 살리고, 또 기존의 정책을 너무 무시하고 반대로 나가는, 역행하는, 막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그런 것은 안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고,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문제라든가 이런 세계 평화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그야말로 정말 노벨상 한번 탄다 이런 개념으로 아마 일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우리나라 지수가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제가 해외 지수도 많이 보여드렸고 한국 지수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생각하게 되면 결국 탄핵 국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가 나쁘고 정치도 나쁘다 하는 건데, 경제가 나쁜 것은 뭐 거의 이제 더 나빠질 게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 역시 바닥 찍었다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뭐 탄핵 국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시작이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 그리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박근혜 탄핵과는 달리 이번 이제 윤석열 탄핵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증거가 명백하다. 이게 이제 중론 아니겠습니까?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좀 시간을 끌려고 많이 노력하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끌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론 때문에 지금 모든 여론들이 한결같이 공격을 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쪽에는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여당에서 일부 윤 대통령을 좀 지지하는 듯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도 지지는 수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또 주자를 내세우고 아마 윤 대통령을 손절하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전국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봐왔지만 항상 대한민국은 앞으로 향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아마 안정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제가 카카오 네이버를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결국 카카오 네이버는 많이 내려왔는데, 내려온 이유는 뭡니까? 내려온 이유는 금리 때문에였습니다. 뉴욕에서 금리를 원래 내년에 4번 내리기로 했는데, 4번 내린다는 게 정론이었는데, 그게 주류였는데, 2번으로 줄인다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어요. 금리를 2번으로 줄이겠다. 금리를 2번 줄이겠다. 트럼프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금리를 좀 내려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원하는데, 파월 의장은 금리도 금리지만 인플레를 봐야 된다. 근데 인플레를 봐야 되는 것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해서 관세를 저렇게 올리게 되면 이 관세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수입 물가 인상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면 인플레가 올해보다 더 강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를 2번만 인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한편으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리하게 관세를 올려가지고 인플레를 유발하지 말아라, 경제가 걱정된다 하는 그런 경고를 보낸 겁니다. 연준에서. 그 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트럼프 쪽에서는 어차피 뭐 다음 대통령 또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아마도 이번 트럼프 2기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아마 연준과 협상을 하지 않겠냐. 그 얘기 뭐냐면은 지금 중국에다가 관세를 뭐 높이고 멕시코나 이런 캐나다까지 관세를 높여서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은 이제 시작되고 나면은 오히려 미리 예고했던 것보다는 좀 덜 할 것이다. 뭔 얘기냐면은, 원래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처음에 세게 나가요. 처음에 막 세게 나갔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해외 투어 프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격 협상을 할 때에 저쪽에서 10,000원 부르면 여기서는 3,000원 부릅니다. 여행객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10,000원 하다가 8,000원 내리면 그래 4,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막 6,000원 정도의 합의가 된다든가 7,000원 합의된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그런 이제 거래의 기술을 잘 알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보면 항상 정책이 처음엔 아주 세게 상대방이 깜짝 놀랄 만큼 수용하지 못할 만큼 세게 나갔다가 그 이후에 차차차차 상대방과 협상해 나가는, 그게 협상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대통령 되기 이전에 뭐 그린 정책을 전면 반박하고, 지금 WHO도 치마를 놔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그렇게 액면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중에서 일부 정책은 좀 세게 강공으로 가는 게 있겠지만, 진짜 실제적으로 이 경제를 좀 다독이는 그런 정책에서는 조금 연하게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지금 관세 정책, 얘기했던 관세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그러면서 인플레 유발을 좀 작게 하면서 연준과 좀 협상해 나가는 그런 자세로 갈 것이고, 그러면서 인플레가 이렇게 세게 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좀 내년 금리도 지금 2번이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지만 오히려 이게
3번이나 4번 이하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 인플레가 강하지 않고 또 실업률 자체나 이런 것들도 지금보다는 아마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 경제는 내년도에. 그래서 지금 아주 좋지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예상할 때에 상당히 좀 협상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라든가 또 배터리 쪽도 그렇고 또 그 금리 쪽도 그렇고, 금리를 이제 4번 인하에서 2번 인하로 줄였지만 뭐 3번이나 4번을 돌아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감안하면서 하자는 얘기고, 그 얘기 제가 왜 하냐면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면은 다 안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가 왜 내렸냐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금리 인상 때문에 내린 거예요. 예상보다 금리 인상이 많다.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는 이제 주업이 광고 쪽입니다. 광고 쪽인데, 광고는 금리가 내려가고 또 경기가 좀 좋아질 때 활성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가 최근에 올랐던 것의 중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이 금리 내린다. 한국도 금리 내릴 거야. 다른 나라도 금리 막 내렸지 않으면, 그래서 광고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아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가 최소화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내려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 알지 못하는 데이터에서 수익을 납니다. 알지 못하는 데이터라는 얘기는 남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지켜보세요. 트럼프가 이제 내년 1월달 돼서 1월 20일 취임할 때까지의 변화 모습을 보시라 이거죠. 그래서 그 변화 모습에서 당초에 주장했던 만큼 그렇게 관세를 강하게 드라이브 안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금리를, 그러니까 인플레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얘기고, 인플레가 강하지 않다면 금리를 예정대로 좀 인하할 것이다. 오늘 이번에 지난 주말에 나온 것도 그거 아닙니까? 물가지수, PCE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왔어요. 요건 상당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카카오 네이버가 올랐어야 돼. 뉴욕의 PC 가격 지수가 예상보다 좋게 0.1% 상승을 나왔단 말이죠. 상당히 좋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올라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잘 모르고 있어. 한국의 투자자들이 모르고 있어. 그냥 내려간 거야. 그래서 아마도 어찌 보면 이게 아주 절호의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상보다도 물가가 안정되고, 또 물가가 안정되면은 금리를 예상보다 빨리 내릴 수 있다. 지금 이제 2%에서 지금 이제 예고된 게 2%야. 점도표가. 근데 2%인데 만약에 2%가 아니 2번이에요. 2번. 2%가 아니라 0.25씩 2번. 아 진짜 0.25씩 2번인데 요거를 제가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좀 긴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 그래서 0.25씩 2번인데 요걸 갖다가 0.25씩 당초처럼 4번 갈 수도 있다. 당초의 궤적처럼 4번 갈 수도 있다. 경제가 조금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좀 나빠지게 되면, 그리고 이제 물가가 안정되면 4번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카카오 네이버가 상당히 힘을 받는, 게다가 이제 AI 아닙니까? AI 솔루션, AI 소프트웨어의 강자가 카카오 네이버, 가장 실적이 빠르게 좋아질 그런 쪽이 카카오 네이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가 여러분한테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를 강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그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정치인데, 제가 정치연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정치가 아주 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결의는 빨리 나왔어요. 국회에서. 근데, 탄핵 결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이 놈들이다 이거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그냥 인정하고, 그래 수사 받겠다 하고 이제 깨끗하게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이 좀 있었고, 또 심성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유경수 여사 닮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모질지가 않습니다. 모질지가 않아요. 근데 윤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렇게 순수하달까 뭐 그런 게 아니야. 굉장히 옛날에 검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해가지고 꼭 이기려는, 남을 짓누르고 이기려는 이런 속성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쭉, 검찰에서 이제 두각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남들,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아주 박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까발렸던 그런 것들이, 윤 대통령에 보면 옛날 검사 시절을 보면 다 그런 식이죠. 아주 집요하게, 완전히 털어도 탈탈탈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수를 올리고, 검사의 건수는 뭡니까? 검사의 건수는 유죄를 많이 받는 거야.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의 모습을 보면은 악착같이 악랄하게 털어가지고 무조건 유죄를 받게 만든 이런 게 이제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의 승승장구의 비결이었고, 그것이 최근에 이제 그 정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거죠. 정치는 협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고 상대방과 협상하고, 그래서 내가 조금 양보하고 또 상대방도 양보하고 하면서 이제 그 협상을 이루어 나가는 그게 정치란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아주 굉장히 빡빡하게 나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헌재도 오늘도 봤지만 그 송달을 나는 못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그래 헌법재판소에서 뭐 왔어? 난 안 받았어. 난 안 받을 거야. 못 받았어. 안 받을 거야. 이런 걸 나가니까 그러니까 시간 끌기로 나가니까 헌재에서 웃기지 마라. 받은 걸로 간주할 거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나가면은 아마도 헌재도 또 워낙 윤 대통령의 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나가지 않겠냐. 그러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정치가 안정되면은 경제와 시장도 좀 안정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도 30분까지 끝낼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탄력적인 것이 현재 정치주죠.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주들도 오늘은 별로 힘이 없고 빠졌죠. 그리고 한동훈 주는 뭐 더 조금 더 밀리는 모습. 근데 홍준표주가 올라왔죠. 근데 홍준표주가 올라온 이유는 홍준표가 대통령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주랑 관련해 가지고 세 종목 전도가 오늘 좀 눈에 보였습니다. 보강산업, 경남스틸, 한국선제 3일 뭐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눈길을 끌었던 것이 보강산업. 그래서 홍트리오. 제가 이제 장중에 홍트리오다 그랬는데, 보강산업. 주가 올라왔다 밀리긴 했지만 괜찮아요. 200일선으로 돌파하는 모습이고, 보강산업. 그 다음에 보강산업 회사도 나쁘지 않습니다. 경남스틸. 요것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나쁘지 않아요. 요것도 지금 비교적 활기차게 올라가죠, 경남스틸. 그리고 한국선제. 요 세 회사가 기업 내용도 그리 나쁘지 않고 뭐 괜찮아요. 탄력적입니다. 차트 모양도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일단 홍준표가 대통령 나가겠다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보강산업, 경남스틸, 한국선제, 대구시장을 그만두겠다 얘기하니까 대통령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강산업, 경남스틸, 한국선제를 잘 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도 주목을 끌어요. 지금은 뭐 지지율이 자체가 높진 않지만 결국에는 아마 전국의 여권의 마음들, 여권이 아직은 그렇게 확 지지자들의 마음을 못 바꾸는데 결국 친윤파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지구당에서도 뭐 탄핵에 참여하지 않은 지구당 위원장에 대한 뭐 비토 심판 뭐 비난, 이게 아주 굉장히 심하단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보더라도 골수 보수 중에 정말 몇몇을 빼놓고는 대부분 다 윤 대통령 너 나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지구당 위원장 혹은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결국에는 야권의 새로운 대권주자들이 이제 부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부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잘 보자는 거죠. 삼보산업 지금 살아있죠. 11선에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아이, 이것도 차트 모양 보면은 살아있어요. 넥스트아이 살아있습니다. 삼보산업과 넥스트아이. 그리고 원래 이준석과 유승민은 같은 저거였죠. 옛날에 뭐 우리 무슨 바른우리당인가 바른당을 만들었던 데 아닙니까? 이준석, 유승민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요. 근데 이제 유승민은 배신자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만, 또 이게 마음이라는 게 한 방에도 돌아설 수 있는 거니까 3.1교육공사, 대신정보통신. 그래서 지금 현재 홍준표는 약간 뭐랄까 반윤석열 편에 있었던, 그러니까 윤석열과 옛날에 경쟁했던 사람이었죠. 윤석열. 그러니까 홍준표가 뭐 1등은 아닙니다. 1등은 아닌데 지금 가장 그래도 좀 뭐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쪽이고, 두 번째가 이준석은 또 반윤석열 계열이기 때문에 또
국힘 대표를 하다가 나갔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준석도 그렇고 유승민도 배신의 낙인 찍혔지만 이 세 쪽이 가장 현재는 무난하다. 오히려 안철수보다 이쪽이 낫지 않겠냐. 안철수는 너무 힘이 없어. 그래서 한동훈이 물러간 자리에 홍준표, 이준석, 유승민 주들을 이 테마주들이 좀 뜨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주는 단점이 너무 올랐다는 거야. 물론 이제 사법 리스크 같은 게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고 일단 이재명주는 너무 올랐어. 특히 오리엔트 전공.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좀 횡보 구간이야. 그리고 이 오리엔트 전공을 대신해서 나타난 게 이제 오리엔트 바이오였는데 아직 탄력은 살아 있습니다만은 오리엔트 바이오는 지금 현재 1,500원 돌파가 중요합니다. 1,500원을 돌파하면 시가총액 싸니까 더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여튼 1,500원의 돌파 여부를 지켜보자 하는 게 이재명주 오리엔트 바이오 요거 보시기였고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윤의 PM 풍년도 뭐 괜찮고요. 그렇게 보시고 우원식 주들은 이번에 답 넘어가면서 조금 이름을 날렸는데 좀 지켜보자고요. 효성우 MB, 뱅크웨어 글로벌. 그래서 효성우 MB 이렇게 차트 되어 있는데 조정 받고 나면 한번 해볼 만해요. 조정 받고 나면.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뚜렷하게 뭔가 의사표명을 해서 나도 대권 주자로 갈 것이야. 이런 이제 의사표명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사표명이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좀 주류 멤버로 부각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주 빼놓고는 사실은 나머지는 흐릿해.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흐릿하니까 더 매력적이야. 그래서 홍준표의 홍트리오 3개,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는 좀 그렇고 이준석의 삼보산업과 넥스트아이, 그리고 유승민은 뭐 3일기업하고 대신정보밖에 2개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 그렇게 보시고 우원식의 부각도 좀 보시고 한동훈의 부활이 가능할까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길게 봐야 되는 게 남북경협주야. 조금 길게 봐야 되는데 남북경협주가 아직까지는 별로 안 뜨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어차피 트럼프가 지금 심의를 기울이는 게 남북경협주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굉장히 공을 들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일단 북한 문제만은 해결하자 이런 이제 개념 같아요. 그래서 꼭 북한과의 관련된 내용들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 꾸준하게 올랐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뭐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양자 컴퓨터 KCS하고 X게이트가 좀 세긴 합니다만은 요거 한번 좀 관찰을 해보는데 사지는 마시고 신규 사지 마시고 양자 컴퓨팅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뭐 루미르 같은 데 종목 좋지만 저도 뭐 관찰하겠습니다. 또 취업주하고 출산주 이런 것들도 계속 관찰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 간단하게 하자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여러분도 아마 그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한 안내 인천여우의 회원가입 안내 요거 간단하게 1분 정도 소개만 해드릴게요. 인천여우는 신탁입니다. 그리고 회원가입하는 방법은 3개월에 50만원 지금 가입하시면은 1, 2, 3월달까지예요. 3월 말까지 3개월에 50만원이고 요 밑에 보면 농협이라고 나오죠. 농협 계좌 농협에 301-0359-6213-11 곽지문 여우투자 하시고 보내실 때에 꼭 보낸 사람 이름이라니까 세자 적으면 안 돼요. 홍길동이면 길동 그리고 계좌번호 8개 010 빼고 8자 반 010 빼고 8자 반 010-8888-7777 딱 10자죠. 8888-7777 8자 아닙니까? 거기다가 앞에 길동 길동 1, 2, 3, 4, 5, 6, 7, 8 이렇게 8자만 010 빼고 이름도 빼고 성 빼고 010 빼고 아시죠?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50만원이고요. 석 달입니다. 각지문 여우투자 확인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 제가 아침 방송은 10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8시 시작해가지고 10시까지 하는데 되게 한 10시 한 반까지 해요. 아침 8시 시작해서 10시까지 하는데 10시 한 반까지 하니까 아침 방송도 꼭 참여해 주시라. 아침 방송을 직장인은 못 들으시겠지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들으시면 좋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뭐 10분이라도
그러면 이제 대충 흘러가는 거 아니까. 그래서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예, 근데 대략 한 10시 반까지 방송하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고, 저는 이제 장중에만 문자를 보냅니다. 추천 문자. 장중에 종목 추천 문자를 보내니까 장 시작 전이나 끝나고 나서는 안 보내요. 간혹 장 시작 전에 보내는 것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장 출발 9시부터 3시 반까지 사이에 제가 종목 추천 문자 보내니까 회원가입 하신 분들은 문자 꼭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